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집니다. 폭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현호석 부총리.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이번 기회에 싹 바꾸라. 민주당의 전면적인 인사쇄신 요구에 청와대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리고 6.4 지방선거 주자들이 말하는 이번 지방선거 전망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혜원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경기도지사의 유력 후보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김진표 의원님은 이미 출마 선언하셨고요. 네, 지난 21일 날 네. 경기도를 경제 위기에서 구할 준비된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는 출마 선언을 해서 구체적인 그런 정책 대안들을 8개 부문에 걸쳐서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역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네. 8개 항목이 이미 준비가 됐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현안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지내셨잖아요. 그러면 뭐 문제가 된 말도 그렇지만 일 자체는 현호석 부총리가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뭐 후배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인간적으로 참 괴롭긴 합니다만. 그래도 냉정히 야당 해주셔야 정치이니까 됩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 정책 수행 능력, 그리고 이 둘 다 하여간 낙제점이다. 왜냐하면 초대 경제부총리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정치적 인식이 부족해요. 또 하나는 추진력도 결단력도 없어요. 제가 취임 초에 예. 현 부총리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미국의 그 슈퍼리치라고 불려주는 빌 게이츠나 잭 웰치 이런 사람이 우리 세금을 올려서 미국 경제를 구해달라라고 청원한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재벌들에게 권고해라. 예. 라고 제가 권했는데 답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로 거절은 어떻게 하는 게 한마디로 거절? 아니, 안 할게요. 아니,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어떻게 올립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부총리는 실무자가 아니다. 네. 그래 놓고 한 일이 뭡니까? 월급쟁이들 세금을 늘려가지고 그 재정을 조달하겠다가 그랬다가 온통 공격받고 혼란만 자초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음날 다시 또 고쳤죠, 좀. 그렇죠. 그리고 금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474 플랜. 그게 아무런 사전에 추진 전략에 대한 준비나 검토도 전혀 없이 공수표 띄운 거란 말이죠. 그게 네. 현 부총리의 발언에 의해서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참 도저히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됐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번에 카드 정보 유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국민이 은행 거래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거래를 안 받아주는데 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그리고 나서 그런 비판을 국민에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서 뻔뻔하고 비겁하다는 정치권의 평가가 하나도 과장이 아니죠. 아니다. 그러면 리더십, 추진력, 결단력 다 떨어지시면 경질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우리 당 얘기는 경질하라 그러면 유임시키시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책임 있는 여당에서 얘기를 해야 들으셔도. 그러면 유임하라고 하면 경질하지 않을까요? 몇 년 후배죠, 현호석 부총리가? 한 4, 5년 후배. 그럼 같이 일을 좀 많이 하셨겠군요. 그렇죠. 제가 네. 부총리 때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국장으로 데리고 계셨다 하셨잖아요, 후배일 때. 그런 현실 인식 문제를 그때 혹시 느끼셨어요? 실무자로서의 평가와 부총리로서의 평가는 전혀 달라져야죠. 부총리는 특히 어떤 정권의 초대 부총리는 기업인이나 국민들이 그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달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죠. 예. 그런데 그분이 그런 쪽의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일 재벌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세금으로 올려서 우리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재벌들은 박수 받고 그리고 국민들은 하나로 통합을 만들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그게 부총리의 역할이죠. 예, 네. 국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리죠. 지금 그렇죠. 부총리가 한 무슨 카드사 발언 이런 거는 국장이나 과장이 할 얘기죠. 정치인은 정치적 부총리라는 건 정치인이죠. 정치인이면서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전체를 보고 이것에 판단을 해서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부적절합니다. 이런 경제팀에게 맡겨놓은 경제는 괜찮았습니까? 어떤가요? 박근혜 정부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좀 이르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6년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이 2.9%, 잠재 성장률 4%보다 현저히 낮죠.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야 이제 경제가 좀 잘 되겠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작년도 지금 성장 전망을 보면 2.8%.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예. 미국도 일본도 다 회복 조금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저는 여기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와 그 박근혜 정부의 경제를 보필하는 정부 장관들이 경제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예. 아직도 MB 정부의 낡은 패러다임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걱정이다. 성장 먼저라는 패러다임이 지금도 있다라는. 성장해야죠. 그러나 성장의 방법이 지금 MB 정부 5년은 소위 그 아랫목 경제라고 대통령이 주장했듯이 재벌과 대기업, 수출 기업 위주로 적극 지원하면 결국은 우묵도 뜨뜻해진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네.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5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실패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IMF 위기 때 구들장이 고 아랫목이 타는 한이 있어도 우묵은 계속 냉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얼마나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까? 경제민주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에서 그 전체 경제가 말하자면 보일러 됩니다. 보일러 경제. 네, 아랫목 경제가 예. 정확한 그 부분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일자리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상장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경제력 집중이 되면 대기업은 계속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그거를 통해서 소득이 균형 있게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기업이 창업이 늘어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보일러 경제로 가는 길인데 아직도 MB 정부 5년에 그 경제 민주화를 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그 잘못된 망상에 아직도 사로잡힌 경제학을 영어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경제는 심이다라는 말이 실제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 부족해서 아까 제가 정치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년간 제가 볼 때 이 변화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정치는 말로 하죠. 예. 그러나 경제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창조 경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아마 수백 번 떠들었는데 행동으로는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 경제가 뭔데? 창조 경제를 쉽게 설명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대학 졸업생들이 인류 기업에 취직하려고 가서 얼굴 디밀고 줄 서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창업 열풍이 일어나는 경제가 이게 창조 경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열풍이 불어서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 경제가 왜 안 일어나냐? 그 핵심을 파악을 못 해요. 제가 보기에 그 핵심은 금융 혁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창조 경제 안 일어납니다. 미도 쪽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이 인지도 조사의 성격이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선거가 130일 남았는데 경기도 선거는 1250만을 상대로 하는 선거거든요. 그러면 유권자가 900만. 그리고 서울은 단순하지만 도시지만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뭐 산간, 해안, 접경지역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하늘에서 인물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 경기도는 또 지역적 경기도는. 특성이.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그래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지금은 안 나온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김문수 지사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가 모든 조건이 가장 유리한데 초일류 기업, 첨단 산업 제일 많은 게 경기도인데 그래서 늘 1등, 2등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1인당 GRDP가 지난 10년간 성장률도 꼴찌, 절대액도 꼴찌. 그래가지고 가장 가난한 경기도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경기도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하고 싸움인데 왜 지냐? 우리나라 큰 선거는 전부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갖고 결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경제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기도에서요?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분이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노력하고 택시 운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경제를 너무 모르셔가지고 이제 이 경기도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 뭔지를 생각 못하고 정부 경기도 재정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제 일자리가 18만 개가 매년 18만 개씩 늘어났습니다. 2006년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증가의 절반을 경기도가 담당했는데 작년에는 6만 개로 줄었어요. 증가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재정 수입의 감소로 나타나고 그래갖고 15조의 경기도 평균 재정 규모가 그런데 그중에 1조 5천억이 감소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때문에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을 했거든요. 김문수 지사가 택시는 잘하시는데 경제는 잘 몰랐다. 얘기시네요. 야권 똑같습니까? 경기도는 약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여야가 1대1로 선거를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훨씬 쉽죠. 그런데 지금 여권은 하나인데 야권은 둘일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야당이 당연히 불리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2010년에 저하고 유시민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야권 연대를 당시 했죠. 야권 연대를 해도 단일화를 했고 제가 정말 하루에 이비인후과를 2번씩 다니면서 열심히 그 유시민 후보 지원 유세를 유시민 후보가 손잡고 다니면서 해줬거든요. 이비인후과는 왜? 목이 상해서. 그런데 떨어졌어요. 근데 사후 복귀를 해보면 민주당 기초단체 장들이 얻은 표만 가졌으면 김문수 후보보다 50만 표 이상 이겼어요. 근데 20만 표를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그 정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 당선만 될 목적으로 하는 기계적 단일화, 이거는 국민들이 식상하고 절대로 득표 요인이 안 된다. 따라서 단일화는 기본적으로는 유권자에 의한 사실상의 단일화밖에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하면 큰 선거는 끝판에 가면 결국 제1 후보와 제2 후보 사이의 격차는 5%로 줄어듭니다. 5% 이내로. 여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어쨌든 그렇게 나뉘어지니까. 대입니다. 그 다음에 3파전을 벌리더라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작용하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셋째 후보가 아무리 좋은 후보라도 결국 5% 내외로 줄어들 거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되 야권 전체에 판을 키우는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체성과 정책 공약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야권 전체가 하나로 창당을 통합 정당을 만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안철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정치를 어떻게 혁신한다는 계획을 내고 그걸 전제로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그러면 유권자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선거 130일 앞둬놓고 창당 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입장과는 약간은 좀 다르신 거죠. 김지표 의원께서는 김한길 대표는 원래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김한길 대표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예.